실존 인물 홍길동은 연산군과 중종 때에 대대로 이름을 떨친 도적이었다. 허균은 홍길동이라는 도적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의도적으로 그를 자신의 소설 주인공으로 삼았을 것이다. 이는 이미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인물을 주인공으로 선택함으로써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도 하다. 과학의 발전은 이제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과 기계의 관계만이 아니라 인간과 생명 그 자체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악어가 아이를 가로채 먹으려 하고 있다. 간절히 애원하는 어머니를 향해 악어가 말했다.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할까를 맞추면 이 아이를 무사히 돌려주지. 맞추지 못하면 잡아먹어버린다. 이에 어머니는 답했다. 당신은 그 아이를 무사히 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악어는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입을 열었지만 먹으면 이 어머니의 답이 맞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먹는 것을 그만두고 입을 다물어 버리면 먹지 않고 돌려줄 거라는 답이 빗나갔기 때문에 잡아먹으면 되지만 다시 잡아먹으려고 하면 먹으면 어머니의 답이 맞는 것이 되는데 잡아먹을 수도 그만둘 수도 없어 악어는 영원히 뻐끔뻐끔 열었다 닫았다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악어의 딜레마의 일반적 설명이다. 정말로 악어는 아이를 잡아먹을 수도 없고 돌려줄 수도 없는 것일까? 악어가 부서질 필요는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면 악어는 아이를 먹어도 무사히 돌려줘도 상관없습니다. 악어가 어머니와 주고받은 약속은 이런 메커니즘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무사히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는 예언이 참이면 나는 이 아이를 무사히 돌려준다. 거짓이면 이 아이를 잡아먹을 것이다. 즉, 이 아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돌려준다. 돌려준다면 돌려주지 않는다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모순입니다. 모순된 약속이어서 약속이란 명목상일 뿐 실은 약속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약속은 원래 행해지지 않았다는 것,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니까 악어는 자신의 말을 지킬 필요도 없고 아이를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악어의 약속이 가진 모순은 어머니에 의해 폭로되었습니다. 모순의 여지가 있는 약속 비슷한 것을 한 악어에게는 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악어는 어머니에게 아이를 돌려주어야만 하는 것일까? 악어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악어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약속이라도 시기에 관해서는 아무런 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 약속에 있어서도 시기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이를 먹을까 말까에 대해서
악어가 어떻게 해야만 한다는 제약은 없습니다. 오히려 악어는 약속을 깼는지 깨지 않았는지에 대해서가 아니라 실행 불가능한 약속을 한 죄라고 하는 다른 레벨로 심판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실행할 수 없게 되는 약속이 있을 수 없다고 하면 사실상 모든 약속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내일 시청 광장에서 4시에 라고 하는 평범한 약속을 해도 내일 갑자기 전철이 멈추거나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완수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약속을 한 당사자를 탓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악어의 약속도 어머니가 제시하는 예언대로 실행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당연히 예상됩니다. 이것은 약속의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약속에 관해서는 악어는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약속을 무효화하는 예언을 해 상대의 계약 의사를 파괴한 어머니에게 책임이 있고 논리적으로는 악어의 책임이라는 죄조차 성립하지 않습니다. 악어의 딜레마는 수학의 이진법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진법은 현재 0과 1의 값을 가지는 수의 표기법을 이룹니다. 이는 또한 현대 컴퓨터의 작동의 기본 데이터 처리 단위인 비트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진수 체계는 다양한 또 다른 현상들에 대응될 수가 있습니다. 0은 불이 꺼짐, 1은 켜짐, 0 여자, 1 남자, 0은 O, 1은 X, 0은 NO, 1은 yes, 0 없습니다. 1 있습니다. 0 작습니다. 1 큽니다. 0 밤, 1 낮 등 이진수 체계는 서로 대응되는 다양한 추상적 구조를 품고 있습니다. 이 이진 시스템은 중국의 주역과 고대 인도에서 발견된 뒤 7천여 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서 라이프니츠와 불 등의 유럽 학자들에 의해 재발견되어 현재 컴퓨터 기술의 기본 표현 방법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수학자인 불이 제안한 불대수에 의해서 인간의 사고 과정을 수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대수의 놀라운 창의성은 전통적인 대수학이 수의 세계 속에 갇혀있던 상상력을 과감히 뛰어넘어 사고의 법칙으로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였다는 것입니다. 불은 대수학에서 수를 다루는 학문의 영역에서 일반 논리학의 영역까지로 그 대상을 넓혔으며 대수학을 고도의 추상화를 통한 공리계에서 출발하는 형식적 구조로 그 의미의 체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아버렸습니다.